말 못할 고민이나 요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들 함께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먼저 들어보고요. 두 분의 의견 또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의 학원 선생님과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시험에서 몇 개 틀리거나 평소보다 좀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님, 오늘 테스트 본 거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와서 이 부탁을 해요. 많이 틀린 거 알면 엄마한테 혼난다고요. 어떤 날은 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혼내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평소에 아이를 학원에서 보면 아이가 좀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애 담임 선생님도 큰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실수를 하면 못 견뎌 한다. 시험 성적이 나온 날 한두 개만 틀려도 크게 상심한다. 걱정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한테 작은 실수를 하거나 같은 모둠에 또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많이 타박을 한다.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어머니께서 혼내지 마시고 작은 실수는 감싸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때는 첫애라 잘 몰랐고 우리 아이가 공부 욕심이 많은데 그런 욕심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실은 제 학창시절의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우리 자매들이 시험에서 한두 개만 틀려도 심하게 혼내셨어요. 아버지는 바빠서 저희들 성적을 잘 모르셨지만 엄마는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날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만큼 혼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주신 간식을 먹을 때 조금만 흘려도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게 싫었고 작은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낼 때 엄마가 미웠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엄마 눈치를 봤던 게 기억나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소심하고 엄마 눈치를 많이 보니? 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나 봅니다. 우리에게 늘 지적을 하고 작은 실수만 해도 화를 버럭 내던 엄마. 그런 엄마가 참 미웠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 엄마한테 가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퍼붓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엄마 얼굴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옵니다. 내 아이는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지 했는데 미워하면서 닮는다더니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식들에게 관대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식들에게 좀 관대해지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자꾸 이제 타박을 많이 하고 화가 자꾸 나고 그러시는 거죠. 뭐 아이 키우면서 이런 때가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의 반응이나 혹은 지금까지 커온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문제다라고 느끼고 계신 그런 어머니의 사연이에요. 자신의 아이를 막 혼내고 야단치고 그냥 막 이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야단 맞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죠. 네. 상처받은 그런 내면의 아이를 참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이 어머니의 어린 시절은 또 어땠을까요? 할머니가 맞아요, 또 그랬을 거라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을 하고 스톱하고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수정. 그래야지만 그 후세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고 나도 또 그래. 계속 이렇게 되면 끝도 없어요. 그러게요. 네. 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이어져 오죠. 어떤 방식으로든. 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김명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아이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꼭 나를 닮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을 아이가 정말 어떻게 답습한 것처럼 그대로 하면서 자라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아이하고 갈등이 제일 큰데요. 어쩌겠어요. 그것도 다른 모양이지만 내 아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개성을 인정해주고 한다면 아이하고 좀 편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가 엄마를 등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화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마음속에서 저도 화를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서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모습이 애한테서 나오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막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곧잘 잊는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고 나서 깨달은 게 많이 있었고 애는 그냥 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뭐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화를 내는 경우는 좀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진짜 막 욱하고 진짜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 애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참아서 늦게 가면 괜찮은데 그걸 내가 못 참고 애를 때렸다는 게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성적 부분도 이제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또 자식한테 그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그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다 그래요. 저 주변 아이 키우는 엄마들하고도 얘기해도 자기 모습이 보이면 그게 더 싫대요. 저도 어릴 때 막 급해가지고 이동할 때 뭐 치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이러면 아빠가 항상 잔소리 하셨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도 화가 나요. 나중에라도 미안하다고 하거나 꼭 살 거 안아주거나 하고 웬만하면 한테 푸시려고 노력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정답을 저도 찾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이가 싫다고 하는 건 받아주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 아이가 아주 잘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아이도 인간이잖아요. 그대로 저랑 아이와의 관계도 잘 좋게 되려면 아무래도 아이의 반응에 좀 공감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멀리 이렇게 후를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들을 하시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문제점들이나 지적받았던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 자녀를 봤을 때 좀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더 그것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이제 나온다. 뭐 사실 뭐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건 우리 문제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부모는 다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내 자식이 안 그랬으면 나를 닮지 않았으면 나의 나쁜 점을 안 닮았으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욱하는 감정으로 결국은 아이를 어떤 부정적인 상황 안으로 통제하거나 야단을 치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추느냐의 그 차이예요. 좋은 부모는. 근데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게 제가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직장을 가지시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성공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엄마가 바빴기 때문이다. 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맨날 옆에서 눈에 보이면 그것을 사사건건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고 잔소리를 하는 부모보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적당히 방임하는 부모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임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일일 수도 있고요. 뭐 꼭 풀타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활도 있고 자기 삶도 있고 자기가 사는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아이한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
처음부터 아이는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고 그런 상처가 없는 부분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은 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인 완벽한 기준을 하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우리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그죠? 의기소침하고 뭐든지 다 겁부터 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끊임없이, 그죠? 그런 걸 자꾸 의식을 하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는 대로 그대로 아이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첫 아이도 그랬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담임 선생님이 하신다면 심각하게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구나. 네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그 인식을 하셔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 이 아이, 큰아이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이제 둘째 네네. 아이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어머니는 사실은 이제 그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 이 어머니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그 부분을 자기가 끊어내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심리치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네네.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좀 긍정적인 거를 집어넣으면서 수정을 좀 인생에 네네.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문제로 인정을 해야지 뭘 고치고 말고 네. 새롭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네. 이미 거기까지는 지금 오셨어요. 이것도 인식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아요. 더 예. 많아요. 맞아요. 내가 뭘 네. 잘못했냐,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생각해보니까 나 어린 시절에 슬펐어.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한두 개 틀렸다고 야단쳐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 네. 나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금도 무서워서 엄마 앞에서 얘기 못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네. 이분의.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분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네. 예. 좀 뭐 한두 살 먹은 게 아닌지 이제 나도 엄마인데 내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해요. 예. 그동안 속상하고 섭섭하고 아팠다라는 얘기를 내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어머니도.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로 보면 힘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우리 어머님보다는 내가 좀 더 강제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부터 학습됐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무기력이 아직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조차 못할 정도로 혹시 어머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지만 가능만 하시면 어머님한테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엄마한테 눈 보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 간접적으로라도 정말 나 그때 너무 서운했고 너무 슬펐고 어떤 때는 엄마가 미웠다는 얘기를 참 전달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어머님이 한마디라도 네. 정말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분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대하지 마시고 어릴 때 상처받은 그 내면의 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보듬어 주는 거예요. 네네. 쓰다듬어 주고 다독거려 주고 그죠? 엄마가 나한테 베풀어 주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지금 베풀면 되는 거죠. 근데 나 컸으니까. 그러면 다 컸다고 그런데요. 우리가 말처럼 아예 다 컸으니까 이게 안 돼요. 저도 이제 네. 제가 이쪽 공부하면서 저도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원가족이라고 하거든요. 낳고 자란 그 환경과 가족을. 그래서 저 아버지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시고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계셔서 네네. 지금 이분하고 약간 비슷한 게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80점 맞았어요. 만약에 50점 맞았다가 부모님한테 칭찬 받을까 해가지고 가슴 조마조마했지만 왜 2개 틀려왔냐고 또 야단 맞아요. 끝도 없어요. 그 잣대가.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인정받기는 어렵구나. 이런 좌절을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참 쉽지는 않지만 네. 포기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은 방어하지 말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네네. 엄마가 몰랐는데 정말 네가 상처 많았겠구나. 그래서 좀 껴안아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게 치유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에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혼내고 버럭 화를 내던 엄마가 계셨고 그 엄마를 싫어했는데 나도 또 똑같이 미워하면서 똑같이 그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싫다라는 그 대목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계속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그 고리를 풀어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내셨을 때 얻는 거죠. 네. 그 기쁨 희열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좋은 징조예요. 첫 번째 스텝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린 날의 상처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끄집어내보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작업이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고 네. 지금 남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이런 고민들을 부모가 함께 풀어가는 작업도 좋고요. 예, 내 상처를 잘 어루만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될 부분이 언젠가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네네. 계속 엄마가 야단치고 화내고 막 그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그랬던 돌아보니까 네네.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부분은 참 못했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점이 좀 아팠는지 서운했는지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라고. 네. 그게 잘 안 되면 엄마가 길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엄마한테 편지를 한번 좀 보내주기를 그런 과정을 한번 좀 거치면 하루아침에 네.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씻은 듯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계기를 한번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약간의 이제 관심을 조금 전환시켰으면 하고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문제에 조금 더 직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이분처럼. 아, 내가 어린 시절에 많이 아팠구나. 네.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는 또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다시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나 이제 여기 딸이 있어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의 초등학교 3학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어땠지?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아, 나 중학교 때 시절은 어땠지? 이러고 날 돌아봐. 고등학교 때는 또 고등학교. 우리 딸이 남자친구 만났을 때 또 제가 아, 내가 대학 때 남자친구하고 이랬을 때는 어땠나. 그래서 하나씩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나를 껴안으면서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때 그냥 지나쳤던 거를 내가 좀 정리도 해보고 굉장히 성숙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과거에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선생님이 돼요. 인생의 또. 신비네 정말로. 네. 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엄마는 그때 이랬어. 그래서 엄마 그때 많이 슬펐는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선생님처럼 요즘의 색깔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아 이럴 수도 있었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지?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내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다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소극적인 조그만 목표지만 네. 하루에 3번 이상, 3가지 이상 나한테 끊임없이 칭찬해주기, 감사하기. 그것을 조금 또 비틀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 정말 감사할 거, 칭찬할 거 3가지 이상. 돌아보면 다 되죠. 네네. 눈 뜨면 그냥 학교 가는 줄 아는 거, 반찬 투정 안 하는 거, 엄마한테 인사 잘하는 거, 안 아픈 거. 뭐 따지면요. 뭐 다 널리는 게 칭찬거리죠. 네. 칭찬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엄마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한테 지금 해줘야 되는 게 괜찮아.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요. 눈치 보고 있어요. 안 괜찮은 거예요. 순간순간이 불안해요 지금. 왜냐면 아니 그거 뭐 틀어지면은 그냥 한 문제 틀렸다고 얘는 타박 맞고, 지금요. 사생결단하고 엄청 고민하고 마치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괜찮아. 이거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부모로서의 역할과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두 분, 가정교육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